안녕하세요. 오늘 그냥 이거 PPT로 보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일단은 과제는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제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테니까 먼저 얘기할까요, 그냥? 이거 지금 합법과 장문의 본질이라고 해서 지금 이 PPT 내용 있잖아요. 이 PPT 내용을 모두 다 정리를 하셔서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PPT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이 내용을 어디에다 정리한 종이에다 자필로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신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단원을 거의 다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이거 내용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합법과 장문의 특성과 기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에서 나오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배웠던 내용 쭉 보면은 무슨 내용 나왔었냐면은 일단은 뭐 화법과 장문 둘 다 그렇지만은 이제 의사소통 행위인데, 자, 둘 다 의사소통 행위지만 특히나 장문 같은 경우에는 화법이랑 다르게 비대면이라는 점에서, 자, 비대면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의사소통 행위임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웠죠. 이 사회적 장문 또한 뭐다라는 거,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법과 장문 활동이 자 뭐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에 거는 이제 특성 부분에 대해서 보통 나왔던 거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건데, 요 내용 확인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안 넘어가네.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가끔씩. 지금 펜만 뒤질라게 나오고 있죠. 야, 이거 어떻게 하더라? 보통 넘어갔네. 넘어갔네요. 자, 볼게요. 그래서 화법과 장문의 본질, 이제 특성과 기능 부분을 볼 건데요. 일단은 화법과 장문의 특성과 기능 해가지고 우리가 1강에서 봤던 게 요거고 2강에서 봤던 게 기능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1강에서 봤던 거 화법과 장문의 특성 해가지고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화법과 장문 모두 뭐라 그랬어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이다. 누구? 화법과 장문 모두 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기능 부분을 보니까는 아까 앞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뭐에도 공동체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가지고 내용들 확인하셨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앞에 원래는 교과서 부분에 이제 뭐 달콤 창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면은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별로 이런 걸 하는 거를 원치는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예시답안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화법과 장문의 개념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장문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때 서술형 문제를 풀었듯이 이제 개념을 볼게요. 화법의 개념은 자, 뭐를 이용해서? 말을 이용해서 정서를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그 다음에 장문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통해서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라는 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 수단으로서의 차이점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표현 수단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뭐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라는 거, 의사소통 행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까지를 확인하셨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합법과 장문의 특성 부분을 볼게요. 자,
지금 화법과 작문 해가지고 나오는데 화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해서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한다. 그 다음에 작문 같은 경우는 필자가 독자 등의 작문 맥락을 확인을 하고 그 바탕으로 글을 쓰고 그 글에 독자가 반응해서 상호작용하는 것 해가지고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이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법 같은 경우에는 자, 화자와 청자가 직접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대면, 얼굴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자, 언어적, 우리가 말로써 전달하는 언어 정보적인 거, 언어 정보적인 것에 요게 해당을 하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말로써 전달되는 거, 말 했을 때 말, 오케이, 이런 거,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준언어적이라고 했어요. 준언어적이라는 표현은 같은 말로써 반언어적 표현이라고도 하고요. 반언어적인데 반어적이라고 적었네. 수정할게요. 자, 화법, 직접 대면, 자, 언어적, 언어정보, 준언어는 같은 말로써 반언어적 표현이다 라는 거 배웠고요. 자, 반언어적 표현은 언어와 유사하게 이제 언어에서 기능하는 내용이랑 이제 걸쳐져 있기 때문에 반언어적. 그러나 이제 문자로서의 의미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반 정도 걸쳐져 있다. 그래서 반언어적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말하는 이제 성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억양이라든가 뭐 말투 등등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반언어적 표현에 속한다.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 같은 거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제스처 같은 거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먹을 주고 빡 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을 하겠죠. 왜냐? 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말의 느낌을 전달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이다 라고 하고 이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작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보면은 자, 작문 맥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작문 맥락은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15페이지, 제가 이제 틀리신 분들은 15페이지 확인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자, 필자는 글을 쓰는 목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글의 주제라든가 그 다음에 독자의 요구나 반응 이런 것들이 나름의 작문 맥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문 맥락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학습을 할 부분이니까 맥락 부분이요. 다음 시간 학습할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맥락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요. 자, 그리고 그 글에 독자가 반응해서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글을 쓸 때 그냥 지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쓸 때 이제 독자를 신경 쓰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는 거죠? 둘 다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이다 라는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합법과 작문의 기능 부분에 이제 보면은요. 그때 이제 봤지만은 뭐 친구들이 이제 욕을 했어요. 욕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씨 이러면서 막 그 페이스북에 저격글 남기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얘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개인 내적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 내적 차원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자, 개인 내적 차원으로서의 뭘 했어요? 개인 내적 차원으로서의 의사소통을 했었죠. 얘가 뭘 통해서? 일기를 통해서요. 자, 일기를 통해서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 내가 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이랑 대화를 하니까 자, 개인의 자아를 인식하고 관리해요. 인식, 관리하고요.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인식, 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기라든가 이런 반성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식,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남들이 바라보는 것을 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나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그래서 자, 자기 내면과 대화하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아 성장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 자기 정체성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뭐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누군가에게 이제 뭐 저격글을 남겼어요. 자, 저격글을 남기고 뭘 해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싸움으로써 이제 내가 뭔가 발전되고 하는 내용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는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우선은 나부터 성장시키고 나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이라는 거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개인과 개인 차원으로서의 대화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 그냥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면으로서 대화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예문에 나왔던 이름이 뭐였지? 예준인가 뭔가 하는 애가 이제 자기 스스로의 개인 내적 차원으로서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요. 결국에 이제 학교로 돌아가 가지고 개인과 개인 간의 차원으로서의 의사소통을 했죠. 자,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언어를 통해서 자, 화자와 청자, 필자와 독자 간에 자, 이거는 화자와 청자의 내용은 뭐에 해당하는 거? 화법에 해당하는 거고 필자와 독자 간에는 이제 장문에 해당하는 거겠죠. 간에 자, 의미나 가치, 태도, 믿음 등을 공유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장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유를 했어요. 어디에서요? 카페에서 공유를 했죠. 그리고 카페에서 공유하면서 이제 청소년의 화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에 대해서 공유하는 과정들을 겪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자, 문제 갈등의 해소가 가능하고요. 인간적 유대를 형성하게 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자, 혼자서 불만을 가지고 혼자서 이제 꽁해 있으면은 이런 문제나 갈등이 해소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문제나 갈등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서 뭐 어떻다라는 거. 인간적인 유대가 형성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동체 부분으로 넘어가서 자, 공동체의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야, 또 왜 이러냐? 야. 자,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어떻게까지 할 수 있다?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가 나오겠죠. 자, 넘어가서 화법과 작문을 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그날 강의 1에서 배웠듯이 이 태도 부분에 대해서는 자, 뭐라 그랬냐면은 자신이 말하거나 쓴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은 15페이지에 있었고요. 자,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화법이나 작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개인적 의사소통이지만은 자, 이것을 넘어서 이 화법과 작문이라는 것은 개인적 의사소통을 넘어서 어디까지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적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입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염두에 두고 자,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염두에 둔다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 주장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요. 자,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 하는 거? 사회적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 과거에 있었던 이제 대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뭐 시끄럽게 떠들거나 사회적으로 뭐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였지만 옛날에는 조용히 있는 게 미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미덕이다 라는 내용이겠죠.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초 익히기 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뭐는 말로 사고와 정서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입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도 했어요. 뭐였어요? 화법이겠죠. 화법은 뭐기 때문에? 말로써 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글을 쓸 때 독자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자신의 글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합니다. 이는 장문이 필자와 독자가 뭐 하는 행위? 상호작용하는 행위이다.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내면과 대화를 하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자아 성장을 할 수 있다고요. 얘 왜 꺼져버리니? 자, 그래서 볼게요. 지금 내용을 쭉 보셨는데 일단은 과제 내용은 다른 거는 없어요. 과제 내용은 다른 거는 없고 과제 내용은 다른 건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이제 맨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오늘 지금 요거 PPT 학습한 거 PPT 내용 정리해서 어디에다 정리하냐? 종이에다가. 그래서 뭘로 쓴다고요? 자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자필로 작성해서 누구한테로 보낸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개별적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제 하고 나면은 이제 금요일 과제죠. 목요일에는 놀 수 있으니까 즐겁게 쉬시고요. 그 전까지 목요일 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수요일 날 오늘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